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민주당에는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내용 골자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세입자 보호가 더 강화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그걸 PPT로 만들어서 그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의원 수가 더 많으니까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이번에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를 이제 4년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폐지를 이제 시킨다고 하죠. 주택 임대사 신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근데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취지가 뭡니까? 일단은 그냥 거주 목적으로 하지 투기 목적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 아파트에다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만큼 세제 혜택도 받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누리고 그리고 이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면서 이게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없앤 겁니다. 이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정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없앤 거지. 다만 여기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있으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어떤 걸 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것은 다세대 주택과 다른 겁니다. 다만 단기 4년 쪽으로는 이제 아예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신규는 장기 이제 8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더 길게.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짜리가 많았는데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년짜리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2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많은 재산세 이런 것도 많이 감면을 해주는데 이거 4년짜리 아니라 10년짜리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일단은 제가 이제 PPT로 설명하기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기관을 해도 이제 보증기관을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할 때 그 부채 비율, 이 모든 거를 해서 너무 이게 금액들이 높다고 하면은 이것도 못 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중에 초과되면 과태료까지 매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저는 이제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네이버, 다방, 직방 이런 형태로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거기 앱을 다운받아서 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할 때 이제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위에 여긴 등록 임대사업자 집이다 아니다라는 게 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떤 집을 먼저 갈까요? 그런 집을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3법도 그것도 통과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맞출 때 공실이 높은 거는 그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없는 거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건데 등록 임대사업자 신청을 할 때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그리고 임대주택의 부채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이게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곤란하게 되면 아예 등록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제 혜택도 받아야 되고 세입자도 잘 맞추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모양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이버에 영인 등록 임대사업자라고 거의 이게 들어간다면 거의 99% 100%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포인트거든요. 집을 맞추려고 하면은 아닌 사람 아니면 혜택이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임차인도 보호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는 중개업자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다른 건 뉴스 나올 때는 그렇게 막 하더니 이런 거는 왜 그게 막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등록 임대사업자는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인 경우는 해당 임대보증을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산정을 할 때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단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까지 산정해서 부채 비율까지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서로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비율을 맞춰서 이 이상은 하지 말아라. 보증을 높이 올리지 말아라. 매년 어느 정도 비율은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정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 비율을 넘기게 되면은 그 비율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임대보증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또 편법이 있겠죠.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상한을 만약 정해놓지 않으면 처음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올리는 비율이 있으니까. 세입자가 없는 새 집도 장차 책정을 하는 이 보증금 상한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 이상 넘으면 이것도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까지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만약 그 임대차 3법까지 들어오게 되면 임차인들이 이제 피해보는 현상들이 진짜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이 들어온 주택.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면서 재건축 6월 17일 아시죠? 재건축 2년 거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밑에 먼저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등이면 재건축도 있습니다. 추진되는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해놓고 세제 혜택을 받다가 세제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의무기간 내 재건축이나 재건축은 몇일 될 거 아닙니까? 임대 의무기간을 면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 재건축 2년 거주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그럼 등록을 하지 마. 이겁니다. 세제 혜택까지 받고 이것까지는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등록 신청이 들어온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등록 거부를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임대사업자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안 들어가면 임대를 마치려고 하면은 이제 신뢰가 이제 그걸로 바뀔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네이버랑 다음에 옛날에 시작할 때는 네이버가 주인한테 확인을 받아 좀 신뢰감 얻었고 그래서 다음이 졌습니다. 그 후에 나왔던 게 직방하고 다방인데 직방이 두 개 좀 그게 신뢰감이 있어요. 이제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 이렇게 되면은 위에 이제 등록 임대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 그 신뢰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 아닌 집은 리스크가 떨어지고 임대가도 떨어지겠죠. 아마 그렇게 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법시행 1년 후 임대 재개를 갱신하거나 새로 임차를 받는 경우 적용한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뜻입니다. 기존 사입자도 적용하되 법 시행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일어나는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시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같이 보증금 측정을 하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되거든요. 세제 혜택도 받으려면 이건 어느 정도 해라. 이걸 한다는 뜻은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서민들, 임차인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최선으로 막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임대차 3법까지 통과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택을 살 때 많은 스트레스 덜 받고 살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임대차 3법 해서 계약갱신 청구에 통과가 되면은 저희도 조금 힘들긴 해요. 다만 이거 어려움으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거 갖고 편법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탈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망가시는 분들 그런 걸 막겠다는 걸로 또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요.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우리 서민들한테 더 근심 하나를 덜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